앞에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오늘 바빠서 출석을 늦게 부릅니다. 사천 물장수님, CCW1022님 출첵 좀 늦었네요. 저도 늦었어요. 예장동 아씨님, 대기 예전에 서울예전 있던 고 명동 그쪽이신가 봐요. 예장동 아씨님. 그리고 살들의 추억님 늘 오시고 병에는 밤 대식구 얼추된장님, 국두건님의 아이디에 비밀이 풀렸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국두건이는 우리 새아이 이름입니다. 국희두이 건이 사랑한다. 아버님이신 것 같은데 멋집니다. 그리고 희망정님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송이송이님, 깐종마늘님, 그리고 내 친구 TBS님이죠. 이게 마스크가 아이디가 아니죠. 내 친구 TBS님. 연디 허니버터 만우절날 동상밴드에 나 한 박스 있다 이렇게 장난쳤다가 여자 동창들 구해 갖다 주느라 고생했네요. 집에서 혼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 부부 유명준 하셨는데 여자 동창들을 뭐하러 점점점. 자, 싸이월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에 일촌끼리 파도를 한번 타보실 수도 있겠어요. 예전에 추억은 방울방울 싸이월드가 오는 10월에 다시 재개장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예약을 해서 도토리 환불을 이미 받을 수 있는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타버스 관련 사업도 한다고 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와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때 전 국민이 다 사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이 3천만의 SNS 싸이월드가 돌아왔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다시 재개장하는 시점이 석 달 미뤄졌습니다만 일단 도토리 요 가상화폐잖아요. 네.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상화폐인데 도토리 환불이 시작이 됐죠. 네, 싸이월드는 말씀대로 정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국민 SNS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적 회원 수가 말씀대로 3,200만 명에 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제 싸이월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도토리 환불 절차가 시작이 됐고요. 예전에 유료로 구매했던 도토리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개당 100원씩 쳐서 환불 신청하시면 입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싸이월드에 접속을 하면 이런 환불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성함과 생년월일 또 싸이월드 아이디를 입력하면 남은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서 환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아이디를 찾는 메뉴도 있거든요. 이런 곳을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사실 싸이월드가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다 아시듯이 주인도 여러 번 바뀌었었고요. 지금까지 저장돼 있는 사진이 180억 장, 또 동영상은 한 1억 5천만 개 정도가 저장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 같은 30대나 그 이상 세대한테는 아주 추억이 될 수 있겠지만 요즘 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가상화폐 원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 아주 활발하게 거래가 됐었고 저도 지인들하고 도토리 선물 주고받았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BGM은 프리스타일의 와이로 하셨었나요? 네, 그것도 샀었고 여러 곡 샀었죠. 예. 그렇죠. 테이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이런 노래들 생각이 나는데 싸이월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싸이월드가 최정점에 있을 때 이 회사 출입 기자였거든요. 네. 이게 SK 그룹의 계열사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도토리 팔아서 올린 매출이 엄청났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성기 때는 하루에 200만 개, 300만 개씩 팔렸다고 하니까요. 이게 하루에 거의 2, 3억 원어치씩 나갔던 겁니다. 이 싸이월드가 이제 도토리 판매로만 1년에 1,000억 원 넘는 매출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페이스북 창업했던 마크 저커버그도 싸이월드를 한때 벤치마킹했다는 얘기도 네. 있거든요. 또 일촌, 파도타기 이런 신조어도 많이 탄생을 시켰고 또 우리 허세, 이런 인터넷 문화 이런 것도 좀 발달했던 곳이잖아요. 여러모로 유명했는데 대신에 이제
모바일 시대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제 금세 쇠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서버 운영비를 내지 못해서 아예 접속이 끊겼었는데요. 그때 남았던 도토리 잔액이 한 38억 원어치, 또 도토리를 한 개 이상 보유했던 분이 276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이 워낙 이제 관심이 또 추억이 살아나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환불 신청 받는 첫날 한 13만 명 정도 몰렸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환불 신청하는 첫날에 네. 그 눈물 셀카로 유명하신 가수 채연 씨 있잖아요. 네, 네. 채연 씨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네. 김슬기님 맞습니다. 우리 채연 씨 그 눈물 셀카로 영원히 고통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본 바로는 이렇게 썩 고통받는 것 같진 않았어요. 본인도 약간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채연 씨하고 저희가 연배가 같은데 그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싸이월드가 손도 많이 바뀌고 지금 SNS 트렌드와 안 맞는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게 돌아오면서 도토리 환불부터 하는 건 결국 호객을 위한 거잖아요. 네, 네. 호객을 한다는 건 기존의 싸이월드 말고 그 이상의 사업 모델이 있다는 뜻인데 일단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서비스 이걸 제안한다고요? 네, 뭐 메타버스는 요새 뭐 포스트 코로나, 뭐 언택트 시대 이런 거 오면서 정말 많이 각광받는 신산업이죠. 뭐 우리 예전에 미니룸 같은 것은 뭐 굉장한 1차원적인 공간이었다면 네. 이제 요즘 메타버스는 그 안에서 뭐 엔터테인먼트도 즐기고 요새는 또 회사 직원들이랑 회의도 할 수 있고 뭐 정말 발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사 측의 구상이 일단 기존 싸이월드는 또 이 클래식 버전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다가 뭐 음성 기반 SNS 또 많이 음악 서비스 또 메타버스 이런 것들로 아주 다변화한다는 그런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때 이용자들이 자체적으로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런 플랫폼에서 서로 뭐 이웃들과 주고받고 또 이걸 바탕으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게 최종 목표인데요. 10월에 재개장한다는 싸이월드는 일단 뭐 사진첩이나 음악 듣기 이런 옛날 서비스들은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요. 네. 여기다가 인터페이스가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뀌고 또 AR이나 VR 같은 기술까지 접목해 보겠다. 뭐 이런 계획을 내놓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 메타버스가 뭐야? 이게 172번 버스도 아니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버스가 아니고요. 사실 verse입니다. 유니버스 할 때 그쵸? 네. 이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세계인데 3차원으로 내 미니미가 거기 들어가서 정말 생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잖아요. 네, 네. 과거에 기억하실 텐데 싸이월드 안에서 내 미니미가 언덕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벽지도 바꾸고 뒤돌아 앉아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보다 능동적으로 입체 공간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요게 왜 돈이 되느냐? 최근에 블랙핑크 같은 우리 케이팝 그룹들이 제페토라고 하는 서비스 안에서 최초로 음악을 공개하고 BTS도 이런 공간 안에서 세계 최초로 뭐 신곡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공간을 MZ세대가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전하는 것 같은데 도토리도 좀 달라집니까? 네, 뭐 일단 도토리가 이제 요즘 시대에 맞게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코인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보이는 그 새로운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런 암호화폐인데요. 이런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을 하고 이런 거래소에서 현금화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뭐 기존 도토리의 진화된 모델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코인이 뭐 싸이 도토리, 뭐 싸이 뮤직, 싸이 클럽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를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국내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그 알트코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싸이월드 관련 코인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한 10원, 20원 뭐 이 정도 하던 코인이었는데 이 싸이월드 테마를 받아서일까요? 이게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한때 뭐 60원, 90원 뭐 그렇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한 30원대로 다시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지금 뭐 코인 투자자들한테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처럼 엄청 주목을 받지는 않지만 투자자들한테 나름대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됐던 부분이 싸이월드라는 단어만으로 우리가 갑자기 소환되는 추억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의 이 들뜬 마음을 암호화폐 시장의 수익으로만 연결하고 또 문 닫아버리는 것 아닌지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다들 신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청취자들이 마상을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돈을 딱 수금해가고 문 닫으려고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건지 그건 아닌가요? 사실 저도 이렇게 새로 뭘 해보겠다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 경험상으로 보면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왔었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 기존에 이제 싸이월드를 이제 인수한 이제 새 법인이 사실 그 주주가 누군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회사 측에도 물어보고 법인 등기도 떼어보고 이제 했는데 이제 관련해서 기존에 아까 리브랜딩했던 코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코인 관련된 분들이 많이 이제 경영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아직 최대 주주는 본인들은 공개를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사실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죠. 또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한 3, 4년 전에도 코인 열풍 뜨거웠을 때 뭐 ICO 이런 거 참 많았었지 않습니까? 이게 코인을 발행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연계를 해서 그럼 아주 확장하겠다 이런 프로젝트가 정말 많았는데 성공한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플랫폼이 탄탄해야 이런 코인 생태계도 잘 돌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코인부터 먼저 띄우는 이게 약간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유저분들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도토리 환불이나 이런 뭐 추억을 되살리는 여러 이벤트가 있는 거는 좋지만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이용을 하시되 뭐 이런 코인 투자에는 조금 신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많이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솔직히 정말 많이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중 대결인데요. 우리의 추억을 부디 흑역사로 만들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